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아이라스크 연구실 석사과정 정민규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로봇의 작업 스케줄링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로봇이 작업을 하고 충전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해서 최적화 기법에 적용하여 풀어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브스트랙트입니다. 여기서는 논문이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로봇 수험의 작업 스케줄링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기존 다중 로봇 스케줄링은 배터리 제약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 추정, 충전 계획, 그리고 에너지 수학 예측을 포함한 에너지 인지형 전략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정의한 문제는 작업 실행 시간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의 할당을 보장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접근 방법으로는 중앙 집중형과 자율형 아키텍처를 모두 고려했고, 순서에 의존적인 잡샵 스케줄링 제약을 반영했습니다. 또 APSO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PSO와 GA를 비교했으면서 터틀봇을 활용한 로스 가제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에너지 어웨어 방법은 기존 방법 대비 작업 완료 시간을 약 15%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MRTA, 즉 다중 로봇 작업 할당은 배터리 용량 제약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태양광을 수확할 수 있는 로봇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제약 환경에서 스케줄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개별 로봇과 전체 수험의 전력 소비를 추정하는 에너지 예측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전을 하나의 선행 작업으로 모델링해서 충전 계획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PSO보다 빠르게 수렴하는 APSO 최적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노벨티로는 이동시간과 충전을 모두 반영한 에너지 인지형 잡샵 스케줄링을 정의하고 에너지 하베스팅과 충전, 그리고 잡샵 제약을 동시에 모델링한 최초의 프레임워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잡샵의 특성은 일단 이전 작업이 끝나야 다음 작업이 시작될 수 있고,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할 수 있으면서 시작한 작업은 중단 없이 완료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집니다. 이 연구의 성능 평가는 로스의 가제보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산업 현장을 모사한 창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여기서는 관련 연구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차 스케줄링 제약을 고려한 MRTA인데, 순서 제약은 많이 연구됐지만 에너지 제약을 통합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인지형 MRTA는 존재하지만 에너지 수학 예측이나 충전 계획, 동적 추정, 종합적인 검증까지 동시에 포함하는 연구는 드뭅니다. 이 논문은 충전을 하나의 순차적 작업으로 통합하고 예측 모델을 더해서 이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로 휴리스틱과 메타휴리스틱에서 다양한 기법이 비교 검토되었습니다. 논문의 3장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섹션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큰 틀로 설명하자면 크게 6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로봇 집합과 초기 배터리 조건, 두 번째 작업 수행과 이동에 따른 에너지와 시간 변수, 세 번째 충전소 위치와 충전에 필요한 시간, 네 번째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수학 능력, 다섯 번째 작업과 순서를 정의하는 의사결정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상태 변수입니다. 이 상태 변수는 각 로봇의 잔여 에너지를 계속 추적하고, 만약 작업을 수행할 에너지가 부족하면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이동해 충전을 고려합니다. 또 각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수식으로 정의해서 스케줄링 과정에 반영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요소들을 종합해서 실제 스케줄링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오브젝트 펑션은 최적화 문제에서 어떠한 문제를 최적화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오래 일하는 로봇의 작업 완료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로봇이 동시에 작업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로봇의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컨스트레인트는 제약 조건으로 이제 논문에서는 총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모든 작업은 정해진 마감 시간 안에 끝나야 합니다. 두 번째, 로봇은 주어진 에너지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잡샵 제약에 따라 이전 작업이 끝나야 다음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시점에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 4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스케줄링이 이루어집니다. 4장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APSO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해당 기법은 먼저 로봇, 그리고 작업, 충전소 집합, 그리고 상태 변수를 초기 입력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군집 크기, 관성 가중치, 가속 횟수, 반복 횟수와 같은 APSO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이후 알고리즘을 실행해 수렴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최적회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4.1에서는 APSO 알고리즘의 작동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단순히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PSO는 Additive Particle Swarm Optimization 이라는 알고리즘의 약어입니다. 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Fitness Function입니다.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이제 APSO에 적용을 하는 건데, 먼저 각 작업의 수행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계산하고 태양광으로 수확한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만약 충전이 필요하다면 충전 단계를 추가해서 종료 시간과 에너지를 갱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확인해서 이제 위반될 경우에는 피트니스 펑션의 값을 무한대로 설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작업 완료 시간을 반환해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네, 4.2는 넘어갔는데 제네틱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인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4.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작업별 에너지 소비와 실행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력 모델을 정의했습니다. 로봇의 총 전력은 센서, 통신, 그리고 구동에 따른 소비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틀봇의 버거의 기본 소비 전력을 6.35W로 측정해서 적용했습니다. 작업별 에너지는 정적 전력과 구동 전력을 합산해 적분을 해서 계산했습니다. 특히 구동 전력은 모터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부하에 따라 달라지도록 모델링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정적 전력의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근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4.4에서는 에너지 수학 모델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선 태양광 패널이 생성할 수 있는 전력을 일반적인 PV 모델로 표현했습니다. 수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환경 조건과 패널 특성을 모두 반영해 로봇이 태양광으로 얼마나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지를 추정합니다. 실험에서는 이제 야외가 아니라 인도어, 즉 실내 창고 환경에서 에너지 수확을 가정했습니다. 실험 구성으로는 천장에 4m 높이에다가 6개의 LED를 설치해서 20x14 사이즈만큼 밝히고 로봇에는 20제곱cm 크기의 태양광 패널을 장착했습니다. 패널 효율은 8%에서 14% 수준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공간별 조도 분포를 기반으로 정적인 이 하베스팅 맵을 만들었습니다. 실내 조건이기 때문에 패널의 기울기, 왜냐면 천장에는 이제 수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로봇에는 고정으로 태양광 패널이 달렸기 때문에 패널의 기울기나 날씨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조도 분포와 그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을 보여줍니다. 이제 5장입니다. 아래 왼쪽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로스의 노드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12개의 노드가 있다고 논문에서 밝혔고, 노드는 크게 로봇단과 이제 센트럴 유닛으로 나뉩니다. 로봇 유닛에서는 이제 그 전역
그리고 지역 경로 계획, 그러니까 글로벌 로컬 패스 플래닝, 그리고 충돌 회피, 배터리와 에너지 수확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 위치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중앙 유닛으로 센트럴 유닛으로 전달되면은 새로운 작업을 또 받아서 작업 큐에 넣고 모니터링과 스케줄링 노드를 통해서 각 로봇에 적절히 분배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플로우 차트는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면 스케줄러가 호출되고 각 로봇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면서 큐가 빌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에너지와 컴퓨팅 효율 확보를 위해서 스케줄러는 필요할 시에만 활성화를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실제 물류 창고 환경을 모사해서 로봇의 이동과 충전, 그리고 작업 수행을 검증했습니다. 검증 결과 예측 모델과 가제보에서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 간의 오차는 6%에서 11% 범위였습니다. 이 오차의 주요 원인은 로컬 플래너에서 동적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로스 통신의 지연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오류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용성을 높여주는 강점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A는 작업 수를 늘려가면서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어웨어 방법은 20개 이상의 작업에서 성능 우위를 보이고 평균 15%의 완료 단축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또 GA 제네틱 알고리즘은 정확도 면에서는 이제 APSO보다 우수했지만 이제 계산 속도에서는 APSO가 좀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B는 로봇 수를 늘려가면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논문에서 말하기를 기대와 달리 로봇 수가 늘어날수록 작업 완료 시간이 선언적으로 줄지 않았는데 이는 스케줄링 오버헤드와 충전소 혼잡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6장에서는 콘클루전과 퓨처 워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우선 결론을 보면은 에너지 어웨어 접근법이 기존 방식보다 약 15%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APSO는 정확도는 약간 낮지만 GA보다 수령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서 실용성 부분에서 더 뛰어남을 보였습니다. 한계로는 동적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제보 시뮬레이션으로 돌렸기 때문에 실제 리얼 로봇에서는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퓨처워크에서는 로봇이 스스로 임무를 수집하고 이제 할당하는 자율적인 작업 획득, 그리고 이제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 그런 거를 하고자 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적응형 스케줄링까지 확장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